나는 요즘 매일 아침 통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잔고는 늘 같았습니다. 12만 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내 지난 인생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내 손에 쥔 퇴직금 명세서, 금액은 2억 3천만 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행도 좀 다니자. 당신도 고생 많았잖아.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지금 내 손에는 그날 받은 금시계만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아들 사업에, 딸 결혼 자금에, 손주 유학비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믿었던 만큼 세상도 나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70대 중 3명 중 1명은 퇴직 후 자녀 지원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도움은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고 결국 본인을 잃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란 건 돈이 아니라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압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철수 씨는 퇴직 후 단 3년 만에 모든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상실 속에서도 그는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내 하루, 내 마음에 감사하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니어 웰빙 스토리와 함께 당신의 하루에도 지혜와 위로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밖이 유난히 눈이 부셨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버스, 같은 자리. 그 버스가 오늘따라 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 금시계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첫 출근 날의 긴장, 야근으로 새운 밤들,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하며 아내와 계산기를 두드리던 밤들. 그래도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손에 쥐고 가족들과 식당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좀 쉬셔야 해요. 아내가 웃으며 소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나는 그 한 잔을 천천히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한국의 5060대 남성 대부분은 퇴직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이후 이들의 70% 이상이 경제적 불안과 정체성 상실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에게 찾아온 건 불안이 아닌 책임감이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쯤 됐을까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정막이 참 낯설더군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음성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들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작은 사업 하나 하려는데 이번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곧 갚을게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 녀석, 이제 독립했구나. 그래, 나라도 도와줘야지.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내 퇴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부탁은 언제나 이유보다 강합니다. 이날 철수 씨는 처음으로 경제적 선택을 감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되었죠. 퇴직한 지 일주일쯤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이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도 바쁘지? 예, 근데 잠깐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도표와 그래프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요즘 카페 창업이 얼마나 뜨는지 아세요? 그래프에는 수익률 200%, 투자금 회수 1년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아버지, 이번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금방 안정됩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떠올렸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중 일부는 아내와 여행하려고 남겨둔 돈이었죠. 아들이라면 괜찮겠지. 설마 내 돈을 잃게 하겠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믿는다. 그날 밤 통장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식은 내 돈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금융에서는 사랑이 곧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철수 씨는 경제적 판단이 아닌 정서적 관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미 위험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개업식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가게가 잘 됐어요. 현수막에는 그랜드 오퍼닝이 크게 걸려 있었죠. 나는 기뻤습니다. 그래, 내 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됐지. 사진도 찍고 손님들에게 커피도 나르며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돌아올까? 아내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혹시 또 도와줬어? 그 한마디에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만이야. 이번만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날 이후 철수 씨의 전화기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가게에 돈을 보태주고 나서 한동안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퇴직금이 누군가의 꿈이 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결혼식 잡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신랑 쪽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예단이랑 집 전세금이 좀 부족해요.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그 돈 아직 남아있죠?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조금은 있지.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딸 결혼인데 안 도와줄 순 없잖아요. 그날 밤 통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7천만 원. 우리 사회 60세 이상 부모의 68%가 결혼 비용을 전에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돕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자신을 빚으로 내모는 셈이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가게가 조금만 버티면 바로 흑자 납니다. 그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번만이야. 나는 그렇게 또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퇴직금 2억 3천, 저축 7천.
합쳐서 3억 원이던 내 노후 자금이 어느새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없는 요구의 시작이라는 걸.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쯤 우리 여행 간다고 했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숟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쌓은 인생이 이제는 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부모 세대의 희생은 아름답지만 그 끝엔 종종 고립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건 나쁠 게 없지만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지는 줄만 알았지 그게 나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래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은 12만 원. 숫자를 몇 번을 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 30년이 저 숫자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딸은 손주 학원비가 밀렸다며 아버지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라는 문자만 남겼죠. 전화기 목록에는 부재 중 27통.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당신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좀 살아야 해요. 그 한마디가 나를 울렸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가족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단 걸.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기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그 외로움. 그게 진짜 빈곤입니다. 철수 씨처럼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분들이 결국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노년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점심 봉사자 모집.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점심마다 배식 봉사를 나갑니다. 국을 뜨며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 돈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노년의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고 다시 사회 속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외로움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통장엔 120만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루를 기다리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봉사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서 잠시 눈을 감았죠.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들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그 눈빛 하나에 1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주셨는지.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미움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묵직하게 눌러있던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 돈을 준 건 후회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으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치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철수 씨의 진짜 회복은 돈을 잃은 뒤가 아니라 미움을 내려놓은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주말마다 복지관으로 나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시간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인생은 다 배움이야. 나는 너한테 사랑을, 너는 나한테 깨달음을 줬다. 노년의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그 실수 속에서 서로를 배우며 자랍니다. 용서의 순간, 그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은 비로소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고맙습니다. 이제는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지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옛날 통장 잔고에 집착하던 내가 이제는 마음의 잔고를 세어봅니다. 오늘 나를 반겨줄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고마움을 전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게 요즘 내 하루의 첫 계산입니다. 이제는 복지관이 내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짓고 국을 뜨고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군가 내게 철수 어르신 덕분에 오늘 힘나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연금이 되었습니다. 진짜 노후의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관계의 온도. 그게 바로 삶의 연금입니다. 철수 씨의 인생은 이제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엔 손주가 가끔 놀러 옵니다. 할아버지, 나 커피 사줘요. 그 말이 그렇게 귀엽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하죠. 이 할아버지, 통장은 가벼워도 마음은 넉넉하단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에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30년 모은 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마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연금은 돈이 아니라 매일을 감사로 살아내는 마음이란 걸. 삶은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자식도 퇴직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연금이 쌓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니어 웰빙 스토리와 함께 당신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연금이 자라나길 바랍니다.